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새벽 4시 반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으로는 11월 18일 종가가 이제 한 30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보합세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하이자와 지난번에 모더나에 이어 하이자도 95% 백신 효과가 있다는 이걸 계기로 해갖고 확실히 주도주가 컨택트 관련 주도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운송이라든가 항공, 은행주 이런 쪽이 러셀 2000 기능적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기술주에서는 아주 테슬라가 나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네요. 오늘 또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거의 10% 가까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면 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농산물이 레버리지 ETF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농산물 쪽이 아무래도 기상이변 이런 것하고 연결되는지 최근에 한 사나흘 전부터 이 농산물 쪽 농산물이라는 게 커피도 있고 옥수수 콩 이런 게 다 있는데 설탕 이렇게 사탕수수밭 있죠. 이런 쪽 하여튼 이 농산물도 참 한 배 레버리지 이득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아주 폭등하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오늘 미국 증시가 보하기는 하지만 공포지수가 5등급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무난한 상승 기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뉴스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뉴스이긴 하지만 오래도 안 됐네요. 불과 한 3일 전이었네요. 이틀 전이었네요. 글로벌 브리핑 세계 식량 계획 내년에 최악의 식량위기다. 이것 때문에 농산물이 이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식량위기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을 못 해갖고 최근에 아주 보면 태풍 이런 여파의 후 여파도 있고 기상 이변 앤드 코로나가 식량위기로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지 않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자와 바이온테크도 95% 백신 효과가 있다는 FDA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모더나에 이어서 모더나, 화이자, 바이온텍 이게 세 개 회사가 모두 95%의 백신 예방 효과가 있다면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최소한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코비드19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컨택트 쪽이 굉장히 점도 주도주로 확실해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S&P 500 지수가 12%를 갖고 2021년도에 랠리를 할 것이라고 크레디트 스위스에 있는 전문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월스트리트가 백신 효과 이렇게 올라갔고 보잉 주가가 올랐다. 컨택트 하지만 지수는 보합세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5% 하락, S&P 500이 0.37% 하락, 나스닥이 0.21% 하락입니다. S&P 500 맵을 보면 지금 팡플러스 쪽이 지금 테슬라는 여기 S&P 500에 못 들어가서 테슬라만 지금 괜찮고 나머지는 이 팡플러스 기술 쪽이 별로예요. 그나마 여기 반도체, 요즘 퀄컴,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로봇 기업,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기술주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굉장히 쓰고 있는 쪽이 이렇게 보면 항공주, 그 다음에 운송, 테슬라도 요 운송에 속하죠. 그 다음에 여기 월마트 같은 미국의 소매업, 이런 쪽. 그 다음에 여기 은행주, 원유기업,
이게 러셀 2000을 하는 이 컨택트 쪽이 주도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먼저 폭등하고 있는 나홀로 폭등하는 테슬라의 주가를 오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TSLA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도 그 종가가 8% 올랐는데 오늘은 무려 그 10.41% 대폭등 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거의 한 20% 가까이 폭등했나요? 테슬라의 S&P 500 지수 이 편입 정말 이 후광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뭐 스파이라든가 뭐 이 미국의 각종 그 펀드들이 있어요. 이게 테슬라를 갖고 이제 S&P 500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ETF들이 다 테슬라를 갖고 그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사실상 살리고 있는 것은 테슬라다. 테슬라 외에는 나머지는 힘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자재에서 아까 그 세계 그 식량 위기와 더불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먼저 커피부터 봐보겠습니다. JO 이 커피의 상승 각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 배짜리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2.59%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커피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설탕도 봐보겠습니다. SGG 설탕 1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71% 상승했습니다. 설탕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농산물 전체를 나타내는 ETF가 있죠. DBA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DBA 농산물 1배 레벨입니다. 0.68% 상승했습니다. 이래 보면 농산물 가격이 거의 2조에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농산물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그러면 내가 농산물을 사고 싶은데 뭐 한국 시장에서는 살 수 없느냐? 있습니다. 그 한국 시장의 농산물 ETF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농산물에 관한 ETF입니다.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가라고 H입니다. 이 3대 농산물이란 것은 옥수수, 콩, 밀을 갖고 통상적으로 3대 농산물이 하죠. 이 코덱스 레버지 이걸 사시면 됩니다. 0.47%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그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농산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타이거도 있습니다. 타이거 농산물 인핸스드 가로하고 H 30분봉 차트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41% 하락했습니다.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인핸스드 H 이것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이거는 아까 옥수수, 콩, 밀, 앤드 설탕까지 포함한 4대 농산물에 관한 ETF다. 그러니까 농산물에 관한 게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 모두 있어서 뭐 한 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세계 식량 위기와 거들러 농산물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등급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심으로 봐보겠습니다. 먼저 뭐 한국 시장에 왔으니까 그 한국의 업종별 ETF에서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가 1등급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입니다. 3.10% 상승했습니다. 이게 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죠. 테슬라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한국의 업종별 ETF에서 가장 강합니다. 3.10%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 시장에 가서 코르를 봐보겠습니다. 코르 미국 시장에 상장된 달러라든 한국 코스피 지수입니다. 0.95%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코르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한국보다도 멕시코가 더 강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MEXX 이게 상승 각도가 코르보다 더 가파르죠.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4.07% 상승했습니다. 멕시코 3배 레버리지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러시아를 봐보겠습니다. RUSL 러시아 2배 레버리지입니다. 2.92%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러시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라틴을 봐보겠습니다. LBJ 라틴 2배 레버리지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49% 상승했습니다. 라틴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인도를 봐보겠습니다. INDL 인도 2배 레벨입니다. 0.55%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인도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머징 마켓 평균을 봐보겠습니다. EDC 이머징 마켓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39% 상승했습니다. 이머징 마켓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BRJU 브라질 2배 레벨입니다. 0.95%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브라질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유럽을 가보겠습니다. EURL 유럽 3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27% 상승했습니다. 유럽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유로스탁스 50을 봐보겠습니다. FEJ 유로스탁스 50입니다. 보합입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유로스탁스 50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이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이나 유럽 국가의 주가들이 미국 증시 일정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화의 약세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업종별 ETF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봐보겠습니다. 먼저 러셀 2000입니다. URTY 미국의 중소형주 컨택트 종목의 지수를 대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44%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운송주를 봐보겠습니다. TPOR 테슬라도 아마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2.2%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테슬라가 들어간 TPOR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식 컨택트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업을 봐보겠습니다. RETL 아까 월마트 같은 이 컨택트 주죠.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RETL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일봉에서 4.39% 상승했습니다. 컨택트 주식인 RETL 미국 소매업 3배 레버리지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소비재를 봐보겠습니다. WANT 미국 소비재 3배 레버리지입니다. 0.99%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소비재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지방은행을 봐보겠습니다. DPSD 지방은행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2.0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등급 대박 패턴을 상승합니다. 미국의 금융주로 봐보겠습니다. FAS 미국 금융주입니다. 0.2%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금융주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바이오를 봐보겠습니다. LABU 미국 바이오
모더나가 속해 있는 거죠.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33% 상승했습니다. 미국 바이오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DUSL 미국 산업재 3배 레벨입니다. 이것도 컨택트 쪽이죠. 1.17%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산업재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UBOT 여기 엔비디아가 덕분인지 몰라도 이 로봇 기업이 굉장히 IT 쪽에서는 상당히 강해요.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1.85%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를 봐보겠습니다. SOXL 미국 반도체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51% 하락했습니다. 미국 반도체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미국 일자 기준은 2020년 11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포지수가 여전히 5등급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계속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달러 지수도 5등급이네요. 달러 5등급, 빅스 5등급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 기조이고 원자재 시장도 같이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모두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조정이지만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오늘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는 공포 지수를 갖고 기준합니다. 빅스보다 같은 등급 또는 4등급, 5등급 종목은 100%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금강기업이나 중국의 IT 기업 같은 것은 일단 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빅스보다 한 등급 이상 위로서 등급은 이 3등급은 무조건 잘 나가도 입질 매수입니다. 그래서 3등급 종목은 입질 매수가 되겠고요. 빅스보다 2개 등급 이상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한 90%는 공격 매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자재는 달러 지수를 기준합니다. 달러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같거나 같은 등급 또는 아래 등급 또는 그 4등급 또는 5등급 천연가스나 금 같은 것은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빅스보다 위의 등급으로서 한 등급 이상 위니까 3등급은 아무리 잘 나가도 입질 매수밖에 안 됩니다. 니켈하고 은 같은 것은 입질 매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보다 2개 등급 이상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결국은 1등급 종목이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국 러셀 2000, 미국 로봇기업, 미국 반도체, 미국 운송, 미국 소비재, 미국 섬유업, 미국 지방은행, 미국 금융, 미국 산업재, 미국 바이오, 유로스탁스 50, 유럽, 인도,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라틴, 이머징 마켓, 한국 코스피, 한국 에너지화는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택트 쪽이 그 주도주라는 거 아시겠습니다. 일단은 다우나 S&P 500, 나스닥은 다 2등급인데 러셀 2000 혼자서 1등급이다. 여기에 이미 컨택트가 주도주다 이걸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운송, 테슬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지방은행, 미국 금융, 그 다음에 미국의 산업재,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재, 미국의 소매업, 이런 것이 컨택트
업종입니다. 이 컨택트 업종이 굉장히 강세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가운데 그 한국의 에너지화, 이게 테슬라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왜냐하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가 여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에너지화학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보다는 이 멕시코가 아주 강세를 보여. 그리고 뭐 브라질도 괜찮고 러시아가 또 최근에 원유 가격 급등과 함께 좀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주도주다. 하여튼 미국은 컨택트가 확실한 주도주로 자리 받았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 덕분에 그 기술주가 그나마 그 체면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미국 IT 기업, 미국 부동산, 미국 기초소재, 미국 항공, 미국 원유기업, 일본, 한국 IT는 2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서도 미국 항공이라든가 미국 부동산, 미국 기초소재, 미국 원유기업, 이건 다 컨택트 관련 업종입니다. 미국 팡플러스, 미국 헬스케어, 미국 유틸리티,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글로벌 2차전지, 한국 코스닥은 3등급 중립입니다. 미국의 팡플러스 여전히 3등급이네요. 참 테슬라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다른 IT 쪽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팡플러스가 아직도 3등급. 위에서 제가 최근에 오늘 좀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등급 분류한 이유가 위험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DMI 지표에서 위험 구간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3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중국 IT 기업 CF은 4등급까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강기업 나홀로 5등급, 이 두 개는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원자재에서 농산물 쪽이 초강세네요. 커피, 설탕, 농산물 1등급으로 원자재 오는 게 이 모두 농산물 삼형제밖에 없습니다. 커피하고 설탕은 미국 시장에서만 살 수 있고, 아까 농산물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H라든가 타이거 농산물 인핸스드 가로하고 H, 이걸 통해서 농산물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참 농산물이 좋은데 한 배짜리밖에 없다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한국 시장에서도 농산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유, 구리, 아연, 팔라듐은 2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팔라듐이 이제 상승으로 올라왔네요. 니켈, 은은 3등급, 천연가스와 금은 여전히 4등급입니다.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와 고위험 채권은 3등급, BDI 지수도 3등급, 한국 시장에서 엔화는 4등급, 달러는 5등급입니다. 원화 강세 여전히 유효합니다. 달러 지수는 5등급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미국 증시는 조정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잘 보면 컨택트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테슬라가 폭등을 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갖고 나홀로 이렇게 받치는 이런 형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에서 커피, 설탕, 농산물 같은 농산물 가격이 세계 식량 위기의 어떤 이런 뉴스와 더불어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로 계속 사고 싶은 종목을 갖고 사놓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